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서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명사나 형용사, 부사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동사 원형의 ing가 단독으로는 동사로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러나 앞에 비동사와 함께 같이 쓰인다라고 하면 진행형을 만드는 동사구로 사용돼서 동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비동사가 현재형이면 현재 진행형,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진행형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쓰면 되고,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됩니다. 자, 1번 예문에서는 나는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는 그 사람은 부산으로 내일 이사를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뒤에 있는 미래 시간 부사와 합해져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미래 시간 부사와 함께 사용되어야지만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동사가 3개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Tom has been waiting. 탐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녀를 2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즉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에서는 우리가 진행형을 만들 때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만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을 만들 수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의 변화를, 일시적인 변화를 강조할 때는 진행형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t is getting dark 하면은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형을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I'm still thinking of you. 나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형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는 과학적인 발전과 발견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도 움직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서 진행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함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동명사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사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사용된 형태를 보고 이것은 동명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동사는 is가 되겠고, 그리고 앞에 있는 seeing은 보는 것.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고 있는 중이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앞에 있는 seeing은 동명사로 주어 자리에 사용된 거고, 뒷부분에 있는 believing 이것은 보호 자리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와 보호 자리에 사용된 예를 살펴본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경우에는 I objected to 나는 뭐뭐에 반대했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to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ta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your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원칙적으로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목적격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은 소유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당신이 그 일을 취하는 것, 그것에 반대를 했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에도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당신은 창문 여는 것을 꺼려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mind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로는 마음, 정신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라고 you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의 해석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mind라는 동사를 질문에서 사용할 때는 대답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yes라고 대답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답은 of course not. 상대방이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정말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라면 I'm sorry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암기해서 외워주는 게 일단은 편합니다. 그래서 enjoy, mind, finish, stop, give up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는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한정용법과 서술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용법, 그 다음에 보호가 되는 서술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서는 a growing number of foreigners 이렇게 해서 number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숫자, 그래서 많은 증가되는 숫자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boys,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laying, 이런 경우에 이 playing을 동사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명사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사, 대명사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괄호를 묶어서 꾸며주는 현재 분사이구나.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소년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도 일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보통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해서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하지만 그 경우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뒤에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고 그리고 복잡해지면 말이 엉키기 때문에 차례대로 덩어리를 끊어서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기는 흥미진진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was exciting은 과거 진행형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뒷부분에 현재 분사가 보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고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현재 분사 형태를 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 watched them.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관찰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playing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laying 같은 경우에는 앞에 watch라는 지각 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된 그래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사구에 해당하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도 마찬가지로 동사원형의 ing로 시작하는데 이 분사구문은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 5가지 해당하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서 finishing the wor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finishing이라고 동사 원형의 ing 형태가 있을 때 이것은 동사도 아니고 동명사 주어이거나 분사구문 둘 중에 하나인 경우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컴마가 있는 부분까지 나와 있고 뒷부분에 he watched the game on TV라는 주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절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he 앞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주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finishing이 부사구로 사용되진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끝마치고 난 후에 그는 경기를 보았다. TV로. 그리고 finishing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거나 일반적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주절의 주어인 he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끝마치고 난 후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접속사의 의미가 생략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의 주절을 해석해 보고 나서 문맥에 맞게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은 finishing the work was very difficult for me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부분하고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work 다음에 동사 was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부분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을 해서 일치를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은 아주 어려웠다. 나에게는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 kept quiet. 나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Not knowing. 알지 못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입니다. 모든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에는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서는 having tak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형태인데 뒷부분에 주절의 주어하고 일치해서 having 앞에 의미상 주어를 생략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having taken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 분사구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아지를 산책시켰다라는 내용인데 강아지를 산책시킨 것보다 샤워를 한 것이 더 먼저다라는 것을 완료형 분사구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앞설 때는 완료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동사 원형의 ing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